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인자리 타임 코너 1부에서 2부도 지금 계속 이어갑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과열, 또 전믹박경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고요. 자, 어젯밤에는 후보 간 2차 TV 토론 있었습니다. 난타전이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야당 선거 캠프 이야기 들었고요. 자, 이번엔 여당 쪽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TV 토론 2차 TV 토론요. 평점 주신다면요. 1차 토론, 2차 토론 원래 TV 토론이 치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되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좀 공세적이었고 예. 오세훈 후보가 좀 수세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나쁘게 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원래 좀 잘 아는 사이인데 예. 토론을 하다가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좀 심했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보통 예.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요. 근데 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자기한테 여러 가지 검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TV 토론에서. 그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야당 쪽에서 대검에 고발한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의혹 관련해서. 예. 선거라는 게 사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의혹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일부 사건들은 또 고발전 고소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후보가 직접 상대방을 향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가 나빴다.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우상호 위원장께서 만약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우상호 위원장께서 박영선 후보를 꺾고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됐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토론회 자리에 섰다. 그러면 혹시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있었습니까? 경선에 패배한 후보가 그런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먼저 좀 상대편 오세훈 후보 얘기 좀 더 하고요. 박영선 후보 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 자, 오세훈 후보 자고 나면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핵심이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그러니까 2005년에 측량 현장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속받은 땅인 거 다 알고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처갓집과 부인 명의의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서 그것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는 것이 본질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해명하는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에서도 무슨 후보 검증을 할 때 보면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데 잘 해명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보통 언론과 일반적 사회적인 인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건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궁하는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그 땅이 있는 줄 몰랐다. 혹은 그 땅이 개발 지역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하니 그러면 알면서 나중에 시장이 되었을 때 그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정말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땅을 일부러 미리 사는 정보를 가지고 LH 직원을 지금 투기를 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핵심은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봅니다. 예.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시장이 자기 처갓집과 자기 부인 명의의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는 인허가 문제에 관여했다 그러면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 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담당 국장이나 혹은 정부 관계인들에게 이건 내 알고 있는 내 관계된 땅이 거기 있다. 그런데 거기를 개발해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약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던가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면탈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했어야죠. 우리가 예.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중시하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행정적으로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는 것을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분이 집요하게 이것이 국장 전결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피해가려는 노력이거든요. 예. 저는 이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예.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가 국장 전결 사항이면 가령 정부의 이사 대책 중에 태릉 골프장 그 개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그 문제도 국장한테 전결시킬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린벨트 해제 같은 엄청난 일을 국장이 알아서 했다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저는 그 이해관계 충돌 여부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것은 알겠는데 예. 명백히 거짓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국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겠습니까? 자, 그 오세훈 후보가 사실 관련해서 뭐 양심 선언이 나오면은 뭐 사퇴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을 계속 바꾸고 거짓말을 하니 오세훈 후보는 네.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후보가 사퇴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건 이제 공방전이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이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사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 측량 기사나 경작인들이 증언이 나왔으니 사퇴하라고는 공방을 하는 거지만 예. 예. 시민의 이해를 돕는 거죠. 예.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박영선 그 후보님 그 공약 좀 볼게요. 네네. 자, 뭐 수직 정원, 그다음에 뭐 21분 컴팩트 도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후보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이게 네네. 현실성이 없다. 뭐 그다음에 뭐 이미 서울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21분 컴팩트 도시는 이제 도시를 좀 편리하게 그 보행자 도시 또 가까운 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컨셉이니까 그것은 오세훈 후보도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수직 정원 정도가 예. 문제인데 예. 수직 정원 같은 경우도 뭐 21개 컴팩트 도시에 다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를 상징적으로 그 랜드마크화해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니 또 규모 자체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축소 혹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핵심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자, 이쯤 LH 투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또 뭐 정부가 현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사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이제 좀 그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맞는 방향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공급 부문을 좀 확대하는 쪽,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관련한 규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층고 제한이나 고밀도 개발 같은 경우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전면적인 그 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게끔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공공만이 아니고 민간도 참여한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민간 택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을 하더라도 민간 부분의 참여 없이는 공공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에 별도의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아닌 민간 부문의 택지까지 활용할 때는 결국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개발이 같이 섞이는 분양 방식의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또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허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측면에서 좀 다양한 공급 수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그 정부와 여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지금 이제 그
그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 반가 아파트 공급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주택 공급의 메인 공약 아닙니까? 그건 예.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부분적으로 일부 서울시에 있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강북지역 같은 경우 보면 민간 부문의 재건축 재개발 해야 할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김상조 실장이 뭐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두고 이제 야권에서는 뭐 꼬리 자르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책실장이 꼴인가요? 그 얘기 어제도 하신 이낙연 위원장께 여쭤봤더니 네. 정책실장을 자른 게 꼬리 자르기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시던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책실장 이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저희 전세금 10% 정도, 14% 인상한 정책실장을 예. 경질할 정도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단단히 결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된 거를 회피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단견인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단단히 결심하셨구나 이 문제를 임기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아예 단단히. 왜냐하면 정책실장까지 자를 정도면 예. 뭐 정책실장이면 머리 아닙니까? 꼬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직자나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정부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범법 행위들은 예. 엄벌하겠구나 이런 신호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 그 국민권익위에다가 그 이제 민주당 소속 174명요 의원들 네. 그다음에 가족 부동산 이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태년 의원께서는 보니까 이거 문재위원은 단호히 뭐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자 이건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 민심이 이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인물부터 예. 제대로 검증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대통령, 집권당 대표, 또 원내대표 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최고위원께서도 뭐 사과한다 이 상황 이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과뿐이 아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 이런 사과, 반성, 네. 목소리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 이제 문제 진단,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런 네. 것들을 느끼면 이제 집권 세력들이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 예.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또 후보 검증대로 엄격하게 해나가자.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집권당과 또 당정청 모습이 훨씬 더 겸손하고 예. 겸허하게 바뀔 것이고요.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는 문제, 더불어서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캠프 쪽 공동선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습니다.